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바로 야간 통행 금지를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간 통행 금지라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낯설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생겼거나 사라진 국내의 법과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두를 밤 12시면 사라지는 신데렐라로 만들었던 법이 있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런 법이 바로 1940년대의 야간 통행 금지 제도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 제도란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였는데요. 6.25 전쟁 이후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사령부 총사령관의 미군정 포고령 1호에 의해 1945년 9월 8일부터 1982년까지 무려 약 37년간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인 밤 12시가 되면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경찰들은 거리로 나와 모든 차량과 행인을 검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단속에 걸린 통금 위반자들은 통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나 파출소에 억류되거나 즉결 심판을 받기도 했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약 37년간 밤을 지배했던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1981년 9월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국가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알려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1982년 1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이 범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9호에 따르면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를 처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발의 기준은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 윗부분을 가리는 경우였고 저속한 옷차림의 기준에는 무릎 위 15cm가 넘어가는 미니스커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따라서 당시에는 거리에 자를 들고 돌아다니며 치마 길이를 재는 경찰들의 모습과 이발기로 머리를 밀리는 장발족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기준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외국인 장발족의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는데요. 홍콩의 액션 배우인 성룡도 1970년대에 한국을 찾았다가 장발 단속에 걸린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했던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9호는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1989년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1980년대입니다. 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당구장과 노래방이 80년대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당구장과 노래방은 각각 1993년, 1999년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먼저 당구장의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 제1조 3항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 콕 집어 당구장을 명시했고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문을 내걸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미성년자의 당구장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래방은 1991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관련 법이 없어 미성년자 탈선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노래방을 유흥업과 같은 풍속영업으로 지정하여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5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1999년 3월 1일 풍속영업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배경화면이나 시설을 건전하게 꾸미고 밤 10시 이전까지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990년대에 새롭게 생긴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려 생수를 구입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수를 사먹는 게 불법이었다는 사실. 실제로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생수는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오로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수출용으로만 판매가 허가되었습니다. 국내 생수 판매를 금지한 놀라운 이유 중 하나는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형 생수 한 통 기준 평균 판매가는 4,000원으로 1리터에 182원이던 경유보다 비쌌고, 심지어 연이은 수돗물 오염 사건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생수는 더 비싸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1년 영남 지역의 식수원이었던 낙동강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깨끗한 식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1994년 대법원은 정부의 생수 판매 금지 조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995년 생수 시판을 합법화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생수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최근까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90년대 흡연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식당과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학교 등 모든 구역이 흡연 가능한 구역이었다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과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1964년 담배의 유해성이 처음으로 공인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흡연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나, 당시의 금연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웠고,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음식점, 술집 등에서의 흡연도 금지하는 등 금연구역에 대한 범위를 점차 넓혀 흡연구역 규제에 대한 오늘날의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 주 6일 근무가 당연하던 시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 6일이라니 벌써 눈앞이 아찔해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불과 약 1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 6일 근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오전에 약 4시간을 일하고 오후엔 쉬던 토요일이 휴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면 주 40시간 및 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주 5일제 혹은 주 5일 근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근무가 통용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 주 40시간 근무제와 함께 놀토가 생겼다는 사실. 놀토는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의 토요일에만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본 명칭은 토요 휴업일로 주 5일 근무의 확산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 제도였습니다. 이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11년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2012년부터는 토요 수업이 전면 폐지되었죠. 오늘은 변화된 국내 법의 역사를 통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많이 놀라신 분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법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변하여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게 될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